안녕, 송충중학교 여러분. 1반에 율리, 2반에 상원이, 3반에 아원이, 4반에 의석, 5반에 권지훈도 안녕. 자, 오늘은 힘에 대해서 그리고 중력의 정의 및 중력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입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폭포수는 아래로 떨어지고 다이빙을 한 사람도 낙하한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서원아, 물체들은 왜 다 아래로만 떨어지는 걸까?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 우선은 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너무 힘들어. 누구야? 힘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힘은 과학에서의 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밀가루 반죽을 누르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아니면 원반을 던지면 원반 속도가 빨라지거나 멈추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것처럼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힘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뉴턴을 사용하게 돼요. 여기 대문자 N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처음 얘기했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이름을 붙여서 뉴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면 어느 물체에 어디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했지?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작용하는 방향, 힘의 크기, 이거를 힘의 3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힘 중에서도 첫 번째 중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력자라는 이 글씨가 붙으면 다 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중력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만유인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만유인력,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나랑 내 짝꿍도 서로 막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왜 느껴지지 않냐면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들, 달, 별 이런 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 중에서 특히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그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있는 물체들도 당기고 있을 뿐더러 공중에 떠 있는 물체들도 작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달과 지구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은 아주 큰 물체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를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가 우리 물체들을 아래로 당기는 힘, 이런 걸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력의 예시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늘에서 빵 뛰어내렸어. 그럼 당연히 땅 쪽으로 가라앉겠죠? 이런 것들이 중력이고 내가 공중으로 뛰어 오르는 것들 아니면은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 이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중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도 폭포의 물도 날아오르는 공도 실수로 놓쳐버린 물건도 모두 땅으로 떨어져요. 이걸 우주에서 보면 떨어지는 빗방울도 쏟아지는 폭포의 물도 날아오른 공도 실수로 놓쳐버린 물건도 이렇게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죠? 그 이유는 지구가 지구 위의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극지방이든 열대지방이든 산 위든 땅 속이든 이 힘은 어디서나 작용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땡땡이라고 해요. 땡땡.
지구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자,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사실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원형인 지구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중력과 연계해서 무게랑 질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무게랑 질량을 혼돈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왜 너 몸무게 얼마니? 그러면 뭐 50kg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무게랑 질량은 사실 큰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울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저울 중에는 이렇게 재는 곳이 한 곳인 것만도 있고 두 군데가 재는 곳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럼 보통 이렇게 재는 곳이 한 곳인 것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 되겠고요. 두 군데로 재는 것은 질량을 재는 이제 측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보통 g이나 kg으로 표시하지만 무게 같은 경우에는 그 질량이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뉴턴 단위를 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 질량이 단위인 1kg짜리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 1kg짜리 물건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으면 지구 중력의 크기인 9.8 정도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9.8 뉴턴의 중력을 받게 되겠죠. 이 9.8 뉴턴이 바로 무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무게 얼마니? 얘기하면 50kg 곱하기 9.8을 해야만 사실 몸무게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9.8을 무시하고 그냥 질량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무게와 질량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랑 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선 무게를 볼게요. 지금 이 아저씨의 질량이 60kg이라고 할게요. 그럼 60kg에다가 지구에서 느껴지는 9.8 중력의 크기를 곱해주게 되면 588 뉴턴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가 뿅 날아가서 달로 가. 그럼 지구보다 달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중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60에다가 9.8 곱해준 상태에서 지구보다 달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6분의 1까지 중력의 크기가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6분의 1까지 곱해줘서 98 뉴턴 정도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588 뉴턴에서 98로 6분의 1로 확 줄었죠? 그러면 이제 3번 가은 당연히 달에 가서 살아야겠다. 내 몸무게가 훨씬 더 적게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거는 중력의 크기가 작아져서 받고 있는 중력의 그 힘이 달라졌을 뿐 실제 이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량 이거는 60kg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질량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달라지지 않지만 무게인 중력은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의 문제,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할까요? 자, 4반 세은이 꼭 클래스에 댓글 달아주고 다른 친구들도 클래스에 꼭 봤다는 댓글 달아주기 바래요. 다음에 볼게요.